잘 쓰면 약, 잘 못 쓰면 독. 모든 약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나이다. 안녕하세요. 할매 허진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간질환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구독 꾹꾹, 종표시 꾹꾹 누르셨으면 저와 함께 약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질환으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유서까지 써놓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 보니까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생명 살리는 길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오장육부 중에 가장 열 잘 받는 간, 그러면서도 오장육부 중에 가장 미령 곰탱이 같이 침묵하는 간, 또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 이런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어요. 그중 간이 가장 목숨 걸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해독작용이잖아요. 간에는 약 5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있어서 음식물, 술, 또 약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간이 분해해 갖고서는 체외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간이 해독작용을 마치게 되면은 지용성인 독소는 수용성으로 변환되면서 소변과 배변 활동을 하여서 글로 배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호르몬 분해와 대사작용이 있어요. 간은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간경병증 환자들이 인슐린 분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글루코겐이 저장되지 않게 되면서 저혈당에 잘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쓸개즙을 만들어요. 하루 한 1리터 정도의 쓸개즙을 만드는데요. 이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또 창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소를 만들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이게 조금 안 좋은 말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말 하시려거든 간과 쓸개가 못 듣게 작은 소리로 하세요. 간과 쓸개는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서로 상하 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그런 말 하면은 간과 쓸개가 서운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간은 면역력을 높이고 살균 작용을 해요. 간에는 구포세포라고 유해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간경병증 환자는 이 기능이 저하돼서 각종 세균에 잘 노출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은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놨다가 인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다시 이것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해요. 그래서 간은 혈당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혈액 응고인자를 합성하죠. 그래서 영양소를 저장하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양소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너무 간에 너무 많이 축적돼서 이래서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간은 뭐라 그랬어요? 저장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간도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착하기 착한데 이게 미령 곰퉁이라 80%까지 손상돼도 자각 증상이 잘 안 나타나. 그리고 간질환은 워낙 다양해서 간염, 지방간, 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간암, 간혈관종, 간농양, 간흡축증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지방간과 간경화와 알코올성 간질환, 요 세 가지가 가장 걱정되시잖아요. 그 중에서 첫째로 간경화는 간이 어느 한쪽부터 굳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간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굳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70%를 잘라내서 30%만 남아있어도 재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간경화는 전체가 서서히 굳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증세라는 해독작용이 안 되니까 쉬어도 피로해, 만성 피로감을 느껴. 또 면역을 잘 못 만드니까 감기에 잘 걸려. 또 단백질 호르몬 영양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입맛이 없고 구토가 잘 일어나.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되니까 멍이 잘 들고 또 코피를 잘 흘려. 그리고 쓸개집을 잘 못 만드니까 어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둘째, 지방간이 있죠.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되면 지방간이라고 해요. 지방간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자꾸 이게 비만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지방간 환자가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지방 축적이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코올성 간질환. 이게 아주 문제죠. 원인은 당연히 과다한 음주고요. 지방간, 간비대, 알코올성 간염, 또 간경병, 간부종 등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죠. 알코올성 지방간의 증세는 이 우상복 위에로 여기로 압통이 유발돼요. 이렇게 쪼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유발되고요. 알코올성 간염은 경미한 발열, 황달, 그리고 식욕부진, 가끔 좀 미식거리는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알코올성 간경화는 복수, 또 식도 위에 정맥류 출혈, 또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을 유발하죠. 그러면 간 해독도 하고 지방 분해도 잘 시킬 수 있는 좋은 약재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해독탕을 소개합니다. 해독탕에는 포경영, 인진호, 차전자, 대추가 들어가는데요. 포경영은 약성이 간과 위장에 가서 간을 해독하고 또 체내에 쌓여있는 정체된 습열을 내려줘. 그리고 인진호는 약성이 비위 간담으로 가서 피를 맑게 하고요. 체내 탁습을 내려주고, 차전자는 약성이 신장과 간, 폐로 가서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탁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는 아주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추가 있는데요. 요 대추가 그냥 뭐 탕약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분도 다 자기의 중요한 역할이 있답니다. 양혈안신, 보익, 영혈, 보증, 잊게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를 잘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복용 방법으로는 포경용 7g, 인진호 7g, 차전자 4g, 대추 2g을 혼합하면 전부 20g이 되죠. 이것을 물 2리터에 넣고 두세 시간 은근히 달이게 되면 맥주잔 3잔 정도 되죠. 이것을 하루 3번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하게 복용해 주시고요. 가려야 될 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독차를 소개합니다. 해독차는 체내의 독소를,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변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독소는 이게 문제가 건강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죽이고 소화불량, 변비, 또 대장 독소 등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는 빨리 몸 밖으로 고이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해독차가 아주 좋은데요. 해독차는
헛개나무 열매 10g, 이고들빼기 10g, 그러면 20g이 되죠. 이것을 물 한 4리터 정도에 2시간 정도 끓이셔서 하루 종일 물 마시듯이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 이고들빼기는요, 강원도 평창산이 아주 약성이 좋은데요. 이고들빼기에는 치코렉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간 해독을 시키고 또 손상된 간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능을 합니다. 이 이고들빼기 날 것을 하루 20g 정도를 우유나 요구르트나 주스나 이런 데 넣어서 하루 한 잔씩 갈아 마시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유익하셨죠? 모두 간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지방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알아보고 지방간에만 특히 효능이 좋은 약재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